저는 그 해외 촬영 나가면 항상 준비하는 게 소주 팩만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그 매운 청양고추. 네. 일단 제일 필요한 건 저는 네, 소주랑 김치랑 그 다음에 요르단의 장아찌가 날씨가 더우니까요 너무 잘 익어요. 너무 맛있게 잘 익고 있습니다. 실제 아프가니스탄 출신이에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인데 저는 그 친구도 이런 더위에 익숙할 줄 알고 그래서 타이를 한 친구인데 타이르야 너는 이런 더위가 익숙할 것 같아. 괜찮아? 그러니까 형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이상기후였고 뭐 47도에 육박하는 그런 더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과 요르단 스태프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준비됐다는 듯이 지금 플래카드를 하나씩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개봉일이죠. 개봉일에 특별하게 처음에 응원을 보태주시기 위해 오늘 많은 분들이 메가박스 콜스 MX관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일단 인사 한 말씀씩 먼저 부탁드리고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날 와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토크까지 긴 시간을 투자하는 기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하여튼 예, 2배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교섭에서 카심 역을 맡은 강기영입니다. 없었는데요. 제가 때를 썼습니다. 나두라고 해가지고 감독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정민입니다. 이렇게 무대 인사하고 또 GV까지 하는 적이 정말 한 3년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비로소 얼굴 뵙고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이키키 1999년이었어요. 세기만이죠. 그때 서해안에 그 장시호에 봤던 해수욕장 연포 해수욕장에서 첫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너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방송인 말고 그 뭐 인터뷰 때도 말씀 뭐 했었는데 연기를 이제 그만두고 네, 좀 이렇게 계속 연극만 하다가 IMF 터지고 나서 되게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네, 집을 위해서 조금 이제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연기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려고 이제 알아보던 차였었고요. 그 와중에 오디션을 봐서 와이키키라는 작품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이제 배우라는 직업을 얻게 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그 제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저를 잡아준 작품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 한 군데에서는 그 감독님에 대한 어떤 그 약간 은인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와이키키란 작품을 이후로 이제 조금씩 그 영화를 하게 되면서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감독님하고 작업을 언제 해야 되지? 언제 하나? 왜 감독님을 저한테 이런 뭐 영화 대본을 왜 주지 않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어쨌든 그 이 교섭이라는 대본이 딱 왔을 때 제가 무조건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무 잘 하고 싶었었어요. 교섭이라는 작품도 잘 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제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라는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유순애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감독이 영화를 찍는 사이클보다 배우가 이제 영화를 찍는 사이클이 훨씬 짧으니까 같은 20년이라고 하더라도 뭐 저는 4, 5년에 한 번씩 찍으니까 영화 몇 편 안 되는데
황 배우는 그동안 뭐 거의 뭐 30몇 편 정도의 영화를 찍었으니까 경험치로도 이제 엄청 그 저보다도 훨씬 경험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영화에서 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여서 오히려 이제 뭐 교섭 찍으면서는 제가 오히려 도움을 받는 뭐 그런, 특히 이제 뭐 폭발 씬이라든지 액션 씬이라든지 이런 건 저는 또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뭐 영화 현장에 이렇게 뭔가 자기가 그 탑 배우로서 책임지는 그런 책임감이나 열정 같은 것들이 뭐 와이키키 찍을 때랑은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거였고요. 지금 황 배우가 지금 와이키키 첫 촬영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얘기를 좀 드리면, 그때 저희가 연포 해수욕장이라는 곳에서 그 당시에 20년 전이니까 변변한 호텔도 없어가지고 약간 민박집 같은 데서 자고 있었으니까 박음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박해일 배우가 거기서 이렇게 빨개 벗고 이렇게 달리는 뭐 그런 씬이었고, 심지어 황 배우는 뭐 출연 장면도 없었는데 뭔가 이렇게 영화 촬영장에 같이 첫 촬영이라고 해서 왔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그 같이 그 연극 동료 분들이랑 같이 그 출연한 배우분들이 연극판에 이제 대로 너무 뭐 바닷가에 왔겠다 뭐 신나가지고 막 술을 마시고 늦게까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내일 아침에 촬영을 해야 되는데 반응도 안 되는데 옆에서 계속 술 먹어가지고 촬영 감독님이 막 벽 두들기면서 조용히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그때는 진짜 마냥 신나기만 하고 이제 뭐 영화 현장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그랬지만, 진짜 만약에 교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만약에 철없는 배우가 옆방에서 떠들고 있었다면 황정민한테 맞았죠. 네, 쓰다듬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분이 함께 이번에 다시 작업하게 되신 교섭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물어본다는 게 까먹었는데,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하긴 뭐 여기서 아니라고 얘기해요. 세번 봤어요. 봤어?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하여튼 말씀하신 키워드는 이 협상의 기조는 희생자가 나지 않게 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정재호의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조건 하에서도 이렇게 생명을 구해서 같이 귀국을 하려는 그 마음이 어쨌든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도 가끔 인터뷰할 때 기자님이 이 교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이유가 없었어요. 저 교섭을 무조건 했어야 됐었습니다. 제가 언제 임술래 감독님과 형님과 또 비니 형 사이에 이렇게 뭐 어깨를 나란히라고는 하겠지만 어깨만 나란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근데? 핵심이라는 인물 연기하셨잖아요. 네. 인물에 다가가기 위해서 사실 배우들이 가장 먼저 발견하는 실마리나 키워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GV가 처음이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키워드 그냥 외국어였던 것 같은데요, 저는. 하시토어였던 것 같고, 물론 이 교섭이 진행되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요소인데, 저 카심에게는 사실 이 외국어라는 숙제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기사가 많이 났지만 달달 외웠고, 마치 세대가 같은지 모르겠지만 제 입에서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나나로요가 그냥 술술술 나오듯이 아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냥 외국어에 꽂혀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교섭 대본을 읽고 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장면이 맨 마지막에 그 탈레반 그 두목이랑 대화하는 그 시퀀스였었어요. 그 씬이 한 지금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분량인데
근데 그 시퀀스가 저한테는 그게 이 영화의 핵이었고 그 시퀀스를 하러 가기 위한 어떤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그 안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용기, 그러니까 다 모든 걸 다 이렇게 견장을 띄고 그냥 온리 사람을 자국민을 구해야겠다라는 그 온리 하나의 그 정재호의 믿음이 저는 되게 정말 올곧고 대나무 같았고 그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된 거며 어떻게 나왔을까? 저 사람은 외교관이라고 하지만 어떤 신념을 가졌길래 저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할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제일 먼저 들었었고 그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관객들이 그 정재호의 마음을 읽고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 줄까가 저의 첫 퀘스천 마크의 시작이었었어요. 그것을 배우뿐만 아니라 뭐 감독, 제작진까지 한 점을 찍기 위해 쭉 달려간 결과로서 그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긴박감 넘치는 긴장감 같은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목격을 하셨을 텐데요. 협상가인 재호와 현빈 배우가 연기한 그 대식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죠. 행동부터 나가는 사람에 조금 더 대식은 가깝고 또 두 사람이 각각 외교와 안보라는 소속 부서의 입장 차이 같은 것들도 좀 있는 캐릭터죠. 각자의 원칙 아래에서 움직이면서 좀 부딪혔던 사람들이 생명을 지켜야 한다. 사람의 생명은 무조건적으로 먼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라는 명제가 이 두 사람이 다른 모든 것을 앞서는 신념이 되어서 커다랗게 굴러가는 영화적인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질을 사실 무사히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영화의 목표가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화인 만큼 사건의 결말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섭이란 영화는 두 사람의 주인공이 탈레반을 설득할 협상의 방안을 찾아내고 그게 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다른 방안을 찾아 시도하는 과정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최후의 교섭 테이블로 가기까지 여러 개가 등장을 하죠. 뭐 원로 부족회의인 지르가도 등장을 하고 브로커의 등장도 있고요. 또 군사작전이 시행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의 영화적인 상상력이 더해진 것인지 그리고 배우들이 연기한 그 인물들은 또 어느 정도로 각색이 되거나 모티브가 되는 인물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안용수 작가의 각본에 감독님께서 좀 새롭게 제시해서 더하신 내용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영화적인 상상력에 대해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본에 뭐 추가로 제가 상상력을 입힌 건 아니고 이제 대본을 수정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서로 뭐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지금 옆에 정재호라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그 정부 대표 교섭단이 간 건 맞은데 그 안에 이제 외교부 안에 정재호 같은 캐릭터가 있는지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현지에서 파슈툰어를 잘 하는 현지 교인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통역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고 그래서 그 카신 같은 경우는 완벽한 정말 뭐 상상의 산물이고 정재호도 사실은 뭐 저희가 어떤 배경에 어떤 캐릭터의 교섭관이 간지 개인적인 거는 알지 못하고 정재호 역시 이제 뭐 상상의 산물이고요. 그 밖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뭐 지르가 하고 지르가는 사실 뭐 저희 인질 때문에 회의가 열리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브로커한테 당했다는 뭐 소문만 있었던 건지 뭐 진위 여부는 저희도 알 수가 없고 대부분의 어떤 그 교섭의 과정들이 사실은 정부의 어떤 극비 문서 속에 지금 갇혀 있어서 저희도 그냥 뭐 여러 가지 흘러나온 그 소문과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거죠. 요르단에서 이제 뭐 힘들었던 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역시 이제 코로나 상황도 쉽진 않았죠. 왜냐면 거기 그 요르단 현지 분들하고 그 스태프들하고 뭐 보조 출연하시는 분들하고 저희도 계속 접촉을 해야 되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간격으로 이제 계속 그 코로나 검사를 받았던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그 사막에 저희가 또 7, 8월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의 복사열이라는 게 정말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고
또 이제 뭐 아무래도 외국 촬영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뭐 서로 소통이 그래도 비교적 잘 된 편이긴 하지만 외국 스태프들하고 그 다른 언어로 소통하고 또 요르단의 배우들도 사실은 그 파슈툰어를 익혀가지고 또 연기를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또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어쨌든 장소 자체가 제가 경험해 볼 수 없는 정말 경이롭다는 표현밖에 안 나올 정도로 그런 협곡들 처음 봐봤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도 영화를 봤는데 저게 사람들 다 CG인 줄 알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장엄한 풍경들이 뒤에 배경으로 걸려가지고 매번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매번 너무 즐거웠고 좋았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더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 이제 파슈토어를 가르쳐준 동생이 실제 아프가니스탄 출신이에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인데 저는 그 친구도 이런 더위에 익숙할 줄 알고 그래서 타이를 한 친구인데 타이르야 너는 이런 더위가 익숙할 것 같아. 괜찮아? 그러니까 형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이상기후였고 뭐 47도에 육박하는 그런 더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과 요르단 스태프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황정민 배우는 최근 몇 년 사이 본의 아니게 해외 로케이션의 액션에 지금 전문가가 되어가고 계십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게 계속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태국이랑 그 다음에 수리남에서는 도미니카 공화국, 그 다음에 여기는 요르단 해서 거의 한 2년 정도를 다 해외에 있었어요. 해외를 다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일단 저는 솔직히 외국 음식을 잘 못 먹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언니 한식만 먹습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한식이 들어가야 그냥 다 뭔가 이렇게 뭐 식사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막 그런 스트레스가 한식으로 좀 풀리는 게 있어서 그런지 좀 유치하지 하지만 그래도 한식을 워낙 좋아해서 그것 때문에 음식 때문에 되게 힘들었고요. 요르단에서는 더위도 더위지만 일단은 그 작업할 때 소통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 번에 해야 될 거를 3번 정도를 거쳐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반복적인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거를 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못하면은 그냥 우리는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것서부터 되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너무 기억나는 건 저희가 완전 제일 핫할 때였어요. 코로나. 근데 K 방역이라고 전 세계에서 되게 좀 그래서 요르단은 그 관광 국가, 여행 국가였죠. 관광지인데 아예 나라를 이렇게 나가서 그 공항에 사람이 단 1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만 전세기를 타고 내렸는데 그 넓은 공항에 저희 스태프와 배우들만 있었어요. 그때 그 황량함은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코를 이제 쑤시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매주 그냥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저는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그 감독님도 그렇고 감독님한테 배워서 이제 오이지도 담그고 김치도 담그고 그다음에 장아찌도 담그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나눠 먹고 그랬죠. 황정민 배우님 이 차이를 어떻게 느끼세요? 현혹과 설득. 그러니까 아무튼 빵에 가느냐 안 가느냐인데 명쾌한 적입니다.
존요하는 미친놈이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인간이고 정재호는 정말 진짜 믿고 싶은 그러니까 제 옆에 이렇게 선배 그런 분이 계시다면 형님이라고 모시고 싶은 사람이죠. 그런 차이가 있죠. 아무튼 빵이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재호의 최후의 교섭 장면 한번 같이 떠올려 볼까요? 이게 굉장히 비인도적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가장 인간적인 면모를 발휘하려는 캐릭터가 재호일 것이고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다 걸고서라도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를 우리에게 남기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모두가 한 번쯤은 내가 저 상황이라면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를 떠올리게 만드는 장면이기도 하죠. 아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의 퀘스천 마크로부터 이 역할에 접근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황정민 배우가 해주셨는데요. 본능적으로 그 캐릭터를 이해하실 수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설득 과정이 필요하셨을지도 궁금해요. 스스로 재호라는 캐릭터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그 정재호라는 사람 자체 자기 직업에 대한 신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을 바라보는 어쨌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올곧은 그 어떤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을 텐데 또 하나는 그 이 나라의 대표하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더 아마 그런 책임감이 더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자기 마음에서는 더 많은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었겠죠. 하지만 그런 감정 휘몰아치는 감정들을 티내지 않고 차분하게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들이 너무 저는 멋져 보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되게 저는 감정적이고 막 냄비 끓듯이 막 끓었다가 식었다가 하는 사람인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진짜 우리네 그 어르신들처럼 질그릇처럼 투박한 뚝배기 같은 그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감정들을 어떤 식으로 잘 표현하느냐가 저한테는 제일 관건이었었어요. 목표가 달랐던 인물인 것 같아요. 물론 교섭과 이제 인질들의 구출도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카심이라는 인물 자체는 그 개인의 했던 일에 대한 정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진지하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강기영이 수구멍 역할을 해줬다는 기사를 봤는데 사실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러려고 노력했고 그래야 어쨌든 너무 한없이 진지해지진 않고 또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그리고 또 제가 잘하는 거기도 했습니다. 재밌게 하는 걸 너무 추구하고 좋아하는데 이번에 또 감독님 영화에서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강기영 배우가 등장한다는 크레딧은 분명히 본 것 같은데 대체 어디에 출연했다는 건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신 역할을 강기영 배우가 열심히 연기를 하셨고요. 숨구멍이라는 표현은 사실 그 배우가 어떻게 연기했느냐에 따라 붙일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없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카신 같은 캐릭터는 완급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이기도 하죠. 이 영화에 우리가 숨을 쉴 구멍을 아주 원활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감독으로서는 그 관객이 기대하는 어떤 배우의 어떤 면을 드러내는 것도 한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을 또 드러내주는 것도 감독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빈 씨에 대해서 그 관객들이 기대하는 거가 사실은 뭔가 화려한 액션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또 이제 제가 추구하는 어떤 연출 세계에서는 뭔가 이렇게 그 겉만 화려하고 뭔가 명분이 없는 액션이라기보다는 이유가 있는 액션이 좀 필요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박대식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국가의 돈을 자산을 어이없이 뺏기고 나서 이제 그거를 뭐 다시 되찾아오는 거는 정말 그 사람한테 자존심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액션의 명분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워낙 또 뭐 액션 영화에 또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서 또 이렇게 최대한 그 액션의 볼거리를 좀 확보하면서 그렇게 했고 그렇습니다. 그 약간 여담입니다만 언론 시사회에 제가 영화를 관객 여러분들보다는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근데 교섭을 정말 기다리고 궁금했던 제 친구가 자꾸 영화가 어땠냐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 직업이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빈 배우의 어떤 액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었는데 나라의 욕을 먹는 사람으로서 정말 참혹한 장면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영화를 봤을지 궁금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의견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관객 여러분의 질문을 같이 받아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 자리에 계신 세 분을 포함해서 현빈 배우의 친필 사인까지 포함된 사인포스터 5장을 선착순으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죽음, 폭탄 테러나 그렇게 할 때는 아살람 알라이쿰은 아니고 알라 아크바르라고 이렇게 자살 폭탄 하기 전에 그런 거고, 아살람 알라이쿰은 우리나라로 치면 안녕하세요 하는 그런 건데 실제 이제 아랍어의 뜻은 뭐 신의 가오가 당신과 함께 이런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좀 착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그 두 사람이 아살람 알라이쿰이라고 서로의 어떤 안녕을 빌어주는 그 대사에 대해서도 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근데 그 대사가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첨언해 주시죠. 네, 그거는 뭐 그냥 인사말인데 둘이 이제 그런 그 아살람 알라이쿰이라는 그 인사가 통했던 지역에서 같이 일했던 그것들을 이제 상기하는, 그러면서 또 그 뜻 자체도 이제 뭐 굉장히 좋은, 아까 얘기했지만 신의 가오가 당신과 함께라는 좋은 뜻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를 주었다 뺏는 것만큼 나쁜 일은 없기 때문에 아까 마이크를 잠시 잡으셨던 관객분께 두 번째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황정민 배우가 얘기했듯이 사실은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시퀀스는 사실 마지막 협상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해서, 그 시퀀스를 위해서 앞에 것들을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는 것들이어서 결국에는 이 영화의 승부처는 이제 그 탈레반 그 두목하고 사령관하고 이제 정재호가 대담하는 그 전체 시퀀스가 역시 제가 제일 중요하게 그 감정적으로 둔 거기도 하고, 그냥 한 커트로 얘기하면 그 이제 처음에 이제 뭐 협상이 타결될 때, 그리고 이제 정재호랑 이렇게 뭐 대식이 이렇게 서로 둘이서 이렇게 바위 위에서 서서 협곡을 내려다보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박대식이 왜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떠돌고 있는지에 대한 뭐 본인의 얘기도 하고, 뭐 하늘과 땅 사이에 나만이 있는 느낌이라고 해서 박대식의 캐릭터를 그 얘기하기도 하고, 그때 이제 정재호가 약간 박대식을 좀 이해하기 시작하는 어떤 뭐 단초이기도 하고, 저는 그 신이 좀 되게 그러니까 뭐 커트로 이제 초이스를 하게 되면 그 커트인 것 같아요. 사실 교섭 장면은 뭐 많이 드러낸 부분도 없고, 그 편집에서 특별히 많이 이렇게 뭐 손을 댄 게 없고요. 오히려 이제 다른 부분들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소재가 소재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관객들이 좀 민감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또 러닝 타임도 그 처음에 편집했던 것보다는 좀 마지막에 이제 거의 좀 많이 정리를 했거든요. 좀 스피드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또 영화 개봉이 좀 길어진 만큼 또 편집을 너무 오래 하면서 또 안 좋아진 점도 있지만 사실 뭐 전반적으로 또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수용을 해서. 네, 스피디한 편집이 되었다는데 동의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관객분은요? 어쨌든 그 한국에서 이제 그쪽으로 간 이유가 그 사람들을 구해내야 된다는 목적 의식이 분명한 뚜렷함이 있었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 느끼시겠지만 해외에 나가던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보면 뭐
월드컵 축구를 하더라도 한 번 또 뭉치면은 아싸라게 뭉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 정이 많은 민족이고 누구보다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민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어쨌든 뭐 정재호라서라기보단 그냥 한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핏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미친 듯이 다가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정민 배우가 재호를 연기하기 위한 과정일 테고 또 관객 여러분 각자가 받아들이는 재호의 방식이 조금 더 덧붙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질문을 받은 관객분은 강기영 배우께서 한번 지목을 해주실까요? 저요. 각자 더위에 대처했던 방식을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대체로 다 덥긴 했는데 아마 제일 처음 더위를 피부로 느꼈던 게 그 미군 부대신 아마 영화에서는 편집됐는데 저희가 미군 부대 캠프를 찍었는데 그날 정말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그때 아마 다들 좀 정신무장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제대로 대응 안 하면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 장면도 아마 편집돼서 안 나왔는데 황 배우가 탄 차를 뭐 이렇게 현빈 씨가 이렇게 딱 가로막는 뭐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게 제가 어디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거의 트렁크 같은 데서 이렇게 뭐 녹음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뭐 숨어 있었는데 그 더운데 트렁크에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그날도 굉장히 더웠고요. 근데 요르단 분들이 저희가 사막 장면이 거의 8월 말에 찍었어요. 근데 요르단 현지 분들이 너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사막을 8월 달에 찍으면 안 된다. 9월 달에 찍어야 되지. 8월 달에 찍으면 거의 너희들 중에 한 반은 죽어나갈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분들이 굉장히 겁을 많이 주셨어요. 만약에 보조 출연자가 1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120-30명을 불러야 된대요. 왜? 20-30명 쓰러지기 때문에. 그 정도로 겁을 주셨는데 막상 이제 촬영 기간 동안 저희들은 다 괜찮고 요르단 분들이 많이 쓰러져서 요르단 팀에서 한국 사람 진짜 대단하다고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전 어쨌든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와이키키 때 황정민 형님이 너무 기분 좋고 너무 신나고 했던 게 제가 교섭 때 그랬어요. 저희 와이키키는 교섭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배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기라성 같은 선배하고 호흡하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숙소 이제 옆방이 현빈 형이 살고 그 옆방에 황정민 형님이 살고 그리고 참 현지식을 드시기 힘들어 하셨어요 형님이. 그래서 형님 방 앞에 지나가면 고향 냄새가 났습니다. 항상 찌개 냄새가 났고요. 그리고 또 요리를 잘하셔서 막 양갈비 같은 거 사셔가지고 본인의 특제 소스로 또 졸여가지고 갈비찜처럼 해먹고 거기에 이제 누들을 익혀갖고 또 볶아 먹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현장의 열기만큼이나 그 숙소 생활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한식을 좋아하시는 것만큼 술도 소주만 드세요. 형님 방에 소중한 게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팩소주가 조금 있어서 그거 나눠 먹고 너무 즐거웠던 추억이 됐네요 벌써. 즐거웠던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해외 촬영 나가면 항상 준비하는 게 소주 팩만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매운 청양고추. 네. 그래서 딱 그것만 쌉니다. 그리고 속옷 정도만 싸고 아니면은 옷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서 사면 되니까 싸고 사서 이따가 나중에 뭐 이렇게 버리고 오든지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제일 필요한 건 저는 소주랑 김치랑 그 다음에 요르단의 장아찌가 날씨가 더우니까요
너무 잘 읽어요. 너무 맛있게 잘 읽었어요. 또 하나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요런에 딱 도착해서 열흘인가요? 열흘 격리를 했어요. 격리를 해서 그 호텔 방 안에서만 있어야 돼요. 나오지를 못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배우들끼리 나름대로 재밌게 한 게 뭐였냐면 인스타그램으로 뭐죠? 릴스나 쇼츠. 네, 뭐 아무튼 영상 통화. 네, 그래서 7명 정도가 이렇게 같이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녁에 그 인스타그램으로 우리 배우들의 이렇게 세우는 같이 저녁을 먹어요. 그러니까 못 나가니까 각자 방에서 자기가 해가지고 이제 각자 또 가지고 온 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화면을 보면서 짠 하고 같이 술 마시고 얘기하고 막 노래도 하고 듣고 하다가 진짜 술이 취해서 쓰러진 애를 깨워서 야 일어나 해서 다시 일어나 깨워 세우고 쓰러져 잠든 친구도 있었고 하여튼 너무 열흘을 재밌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날 보니까 6시간 했더라고요. 양갈 제가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정육점 그쪽 요르단 정육점 가서 램 양갈비를 줍니다. 그래서 저만 가면 그분이 램 네, 그래서 항상 양갈비만 먹었습니다. 뭐 장보기의 지혜부터 여러 가지 지금 생생 정보 같은 것들이 쏟아지는데 여러분이 오늘 보신 영화는 교섭입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배경으로 촬영된 협상에 대한 영화이고요. 다음 질문은 신혜영 배우님께서 한번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은 뭐 어쨌든 그 작업을 이제 하면서 계속 이제 제가 나가는데 제일 대하는 자세는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선물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진짜 좋은 선물을 드려야지라고 해서 선물을 어떤 식으로 해서 드리고 어떤 포장을 하며 어떤 선물을 좋아할까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마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 작품 대하는 태도가 관객들한테 좋은 선물을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아마 좋은 작품 만날 수 있고 좋은 연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질문만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교섭에 대한 질문으로 2개 정도만 더 해볼게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필 사인 포스터는 사실 끝났고요. 저희가 발빠르게 인쇄로 사인을 박아놓은 포스터가 있어서 그걸로 2분 정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앙열에 가운데에 계신 분께 흰색 옷 입고 계신 분이 잘못 오해하시면 이거 속편을 노리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원래 뭘 노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그 장면은 사실 이제 정재호라는 사람이 그 이후에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정재호는 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냥 정재호라는 사람을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장치였어요. 여전히 그 사람은 외교부에서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정재호에 대한 추가 설명 같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재호에게는 하나의 상황이 수습되고 또 다른 상황이 계속해서 공무원으로서 맞닥뜨리는 상황들이 이어지겠죠. 마지막 질문을 굉장히 큰 거를 주시는데요. 제일 신경을 쓴 거는 아까 이제 황 배우도 얘기했지만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영화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많은 대중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내용과 스타일의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소재나 주제를 잘 표현하는 건 가장 기본이지만 그 이외의 것들이 이제
뭔가 더 많은 대중들, 더 많은 그 관객들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신 같은 뭐 캐릭터도 있고 뭐 촬영이나 뭐 아니면은 뭐 음악이나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최대한 이제 뭐 관객들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쪽 전체적인 어떤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쪽이 제일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관객 여러분과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셨는데요. 교섭이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오늘 개봉일입니다. 각각 어떻게 보셨는지 좋은 입소문도 많이 오늘 특별히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날일 것 같고요. 우리가 목격한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그리고 제우가 끝까지 맞이하고 싶지 않았던 그 최후의 보루인 대면 교섭으로 가기까지 영화가 처하는 딜레마가 아주 많지만 영화 속의 명제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민감한 문제들을 사람은 살려야만 한다, 생명을 지켜야 한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 시각, 일본주의적 시각으로 돌파해낸 정보법의 힘이 교섭의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순애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뭐 늦게까지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영화를 보지도 않고 이렇게 뭔가 그 소재 때문에 그냥 그 점만 부각해서 이렇게 좀 SNS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평이나 뭐 공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잘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집까지 안전하게 돌아가시고요.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출연 예정에도 없던 기영이를 이렇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많이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교섭 개봉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과 이게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도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기대에 좀 보태자면 저도 만에 하나 모르니까 소말리아 언어를 좀 준비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과 같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그러니까 제가 작품을 고르는 거가 저한테 제 인생에서 되게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작품이 관객들하고 만나는 것도 큰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섭이라는 작품도 여러분들과 제 인생에서 큰 인연으로 다가온 거죠. 또 바로 개봉할 수 있었는데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또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래서 그 시간이 또 지나고 나서 또 이렇게 이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또 만날 수가 있죠. 이게 아마 다 서로 사는 게 아닌가 싶고 다 인연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진짜 아살라무 알라이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연휴가 시작되는데 설 연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교섭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의 다시 한번 큰 박수.